김건희 로드, 에미 로드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지금 70 넘으신 분이, 주도적으로 이 로드를, 뒤에서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국토부나 각종 그 SOC 사업을 이용한 땅 투기는 김건희와 김건희 오빠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갖고 그 아들 딸내미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김건희 일가가 드러나는 순간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감추고 잠적을 한단 말이에요. 즉 사업을 포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전 세계 어떤 사기꾼도 증거가 드러나고 현장을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는 놈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있습니다. 근데 사상 초유의 새로운 형태의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아니, 봐, 이게 증거가 있는데도 왜 인정을 안 해? 그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이틀 동안 새롭게 들어온 증거들을 하나씩 추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고속도로의 변경에 있어서 김건희가 깊숙이 관여를 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가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이쪽으로 땅 노선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저쪽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그거는 진짜 양평 국민들이 원했던 거고 양평 국민을 위한 거야 라고 우기고 있고 그와 관련된 거는 일개 시공회사, 그러니까 설계회사가 전부 다 맡아서 내놓은 의견이야라는 걸로 이걸 퉁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송 작가님이 사업을 계속 벌리는 이유가 마치 직원들이 원해서 그런다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네요. 어쨌든 지금 국토부가 아예 막 반대를 하면서 말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뭐 어쨌든 계속 거짓말하고 이것도 나중에는 다 깜빵 가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천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예외였습니다. 이거 빼박이야. 이거는 뭐. 자, 천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천공이 지난 5월에 양평에서 지역민 20여 명과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20명이. 박현일이라는 전 양평 군의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천공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천공이 왔는데 땅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양평에 있는 큰 갈비집에서 천공과의 식사가 이루어졌는데 양평 지역민들 입장으로는 천공 같은 인사 등장에 민심 동요나 유언비어 확장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 돈은 누가 냈을까요? 천공을 안 냈겠지? 갈비집에서 그냥 희사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장, 갈비집 사장님이 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먼저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른 인물로 착각해서 잘못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독보적이죠. 일단 천공이다 했으면 천공인 거예요. 천공 닮은 사기꾼이 아니라 천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20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20명을 누가 모았느냐는 거죠. 연락을. 어떤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동네 노인장 가갖고 천공이랑 갈비집에서 밥 먹읍시다. 20명만 오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고. 그렇지. 분명히 양평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군의원이라고 네. 하는데 아마 이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을 20명을 모았을 거란 얘기죠. 자, 그렇게 모아가지고 갈비집에 만났는데 네. 이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땅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발표되기 이전에 종점이 변경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땅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5월에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천공은 네. 무슨 목적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천공이 이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뿌려진 이유가 뭘까? 뭘까요? 그쪽 지역에 땅을 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거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후자요. 응? 자기 그러겠지. 존재감 과시. 내가 이렇게 이게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그렇지.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음. 나는 이제 3번 이 두 가지를 합친 걸로 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점이 변경되는 건 맞잖아. 네. 근데 니들은 정점만 변경됐지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지나갈지 모르잖아. 니네들이 나한테 땅을 물어와. 내가 알짜배기를 골라줄게. 헐. 그래서 나랑 동업하자. 이 토지 개발을 한때 해봤던 전문가로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즉 양평군 안에 강상면 주변 일대의 지주 내지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수익사업,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해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럼 천공이 이 정도 할진데 원희룡이는 안 했다고? 그거 알고 있는 국토부 직원이나 그 설계안을 그쪽으로 빼준 일반 사람들이 정보 안 흘렸다고? 흘렸다니까. 다각적으로 다 찾아봐야 돼. 저 20명들 중에도 네. 분명히 5월 이후에 땅 산 놈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천공이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네. 건의가 이게 뭐 원희룡이 천공을 찾아가고 여기 종점 어떻습니까 도사님 이러진 않았을 거고 김건희가 천공이랑 여기에 대해 땅에 대한 정보를 줬거나 상의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 네. 그러면 도대체 천공은 건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쪽 지역으로 고속도로까지 빼면서 이걸 하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천공이 말이죠. 여기 5월 달에 나타난 것 말고 최근에 한번 우리 뉴스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저기 청주시인가요? 그쪽에 이제 지역 행사에 요즘 계속 강원도에도 나타나고 그쪽 지역 행사들에 나타나갖고 경찰서장이나 군수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 대접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서천에 가서 경찰서장이랑 뭐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 때는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존재감 과시하러 유람 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양평군의 사례를 봤을 때 천공은 이미 김건희가 앞으로 김건희 본인 임기 내에 헤쳐먹으려고 하는 주요 SOC 공사와 신도시 개발과 토지 개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요걸 가지고 개인적인 수익, 지 돈으로 다 못 사니까 개인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쪽을 가갖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럼 천공이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야 여기 뭐 들어와. 확실합니까? 내가 보증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하는 거야. 이쪽 주변에 요거 개발될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쪽 주변에 투자 한번 해보자. 요런 식의 봉이 김설달 같은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별일이 다 있네. 문제는 얘가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혼자 먹겠느냐 아니면 건희가 내가 좀 바쁘잖아. 할 일이 많잖아. 사진도 찍어야지. 주사도 맞아야지. 해외도 가야지. 그러니까 스승님 제가 요걸 밀 테니까 요 안을 갖고 와갖고 스승님이 좀 작업을 좀 치셔가지고 저랑 반띵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네. 원래는 엄마를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기운이 없어갖고 그냥 못 돌아다니니까 네. 사실 굉장히 젊은 놈이에요. 젊지나 젊은 천공을 보내가지고 요런 작업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쪽으로도 뇌피셜이 돌아갑니다.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SBS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또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가 했다고 또 구라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국민들이 반대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양평군이 뭐 원했다. 다 구라였고 나중에는 용역업체가 했다라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용역업체의 이 제시 초안은 더 밑에 있어. 그렇죠. 국토부 대안이 이렇게 김건희 땅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영역업체도 김건희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뽑아주는 라인을 했었는데, 자, 이 라인을 제시했더니, 관계부처 협의 과정 중에 지금에 있는 김건희 땅으로 가는 안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야. 저 관계기관이 누구겠냐는 거지. 관계기관의 협의 때 저 의견을 낸 사람들이 누구겠냐는 거지. 그건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지.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대통령실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애들도 이쪽에 보내는 게 실질적인 이득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갖고 다른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해라고 위에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기관에서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라고 말할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압력이 큰 기관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설계사가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 애초에 설계사가 상관없이 설계를 내놓은 거를 이리 수정한 것도 상급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김건희란 얘기예요. 여기 또 놀라운 게 추가된 게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한테 이 도로 변경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보를 하면서 애초에 강상면 정점에 대한 얘기를 브리핑 자료 제목에다 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문 내용에만 네.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와. 슬쩍 끼워 넣었다는 거지. 와. 의도적이구만.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실수였대요. 네? 그 내용을 그게 지금 엄청 중요한 건데요? 엄청 중요한 건데 실수였다는 거야. 실수로 앞에 목 차이는 빼고 본문에만 그걸 실었다. 라는 식으로 국토부가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공무원도 아니고 초등학생 숙제도 아니고 저희가 양아치들, 이 개판도 양아치들. 이런 개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양아치네. 자,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뭐였지? 종점 변경? 국토부 거짓말인데 이거는. 이거 밝혀진 거는 뭐 기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생각할 동안 기사 좀 읽어주세요. 네, 국토부의 또 다른 거짓말인데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작과 종점이 바뀌는 경우는 이례적이 아니다, 있어 온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사례를 살펴봤더니 노선이 바뀐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또 거짓말하는 거 14건이다. 이거는 원래 하던 일이다. 막 이게 보통 일인데 왜 그러냐, 왜 난리를 치냐라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특히나 예타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만큼 자금이 들어갈 것인지 예타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시점과 종점이 변했던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 안에 변경은 뭐냐면 시점과 종점 중간 있는 라인들 중에 이게 약간 휘어진다든지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만 시점과 종점 자체는 항상 원래 원한 대로 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 휜당 안에 있는 힘 있는 놈들도 원안이 나오면 그 안에서 집당 가까운 쪽으로 약간 휘는 거는 할 수 있었으나 종점 자체를 임의적으로 바꿔버린 권력은 네, 대단. 김건희가 처음인 거예요. 이런 무대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을 해먹고 맞아요. 있어. 아니 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룰을.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럴 거면 행정을 왜 해? 행정 따위.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행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양평군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종점화는 가안이다. 애초에 15년 동안 양서면으로 해왔는데 그리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던 군수나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타까지 네. 다 됐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가정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냐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 이번에 결정하면 그게 진짜 변경안이 아니라 원안이다. 변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박하네요, 정말. 근데
진짜 공무원하고 일해보신 분도 알겠고 아마 공무원 분은 더 알겠지. 이거 조금만 틀어져도 일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있던 안에서 조금만 틀어지는 거 안 된다. 여기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토부 퇴직 간부가 기존 예타대로 해도 도중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통상 사업비가 50억 원만 초과해도 기재부에서 다 자른대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아예 바꾼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를 한 번에 예타에 1년도 안 들어가는 돼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요. 지금 얘네들이 이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될 공사비가 처음에는 뭐 몇백억 수준이었거든요. 1,500억이라는데 지금 6천억까지 올라간답니다. 왜냐면 여기가 말 그대로 오지를 뚫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깎고 높이를 맞추고, 그냥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산을 깎고 높이를 맞추고 교량을 세우거나 터널을 파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갖고 일어날 공사비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강행을 하려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권이 너무 크다는 거야, 이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만, 이거 특활비 때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증거 지금 국토부에서 신나게 지워 없애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전에 거짓말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처벌받아야 돼요. 계속 거짓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나올 정보들에서 마찬가지지만 얘들이 이미 거짓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장관부터 해가지고 뭐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얘들 끝까지 할 겁니다. 왜냐면 한 번 인정해버리면 계속 물어서 결국 김건희한테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부터 거짓말을 하고 정부가 우리 세금 받아서 우리 세금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오로지 김건희라는 개인적 인물과 장모네 식구들의 비리를 감싸기 위해서 온 정부와 공무원들이 거짓말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거야. 이 공무원들도 지금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밝혀지면 어떡할 거 어쩌려고 이거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의 빌미를 어떻게든 민주당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그게 되나, 씨. 지금 민주당이 사과 안 하면 민주당이 사과 안 하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 경기 남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일종의 협박질을 하고 있거든요, 원희룡이. 근데 이거 계속 하세요. 원희룡 혼자는 뭐 어떻게 본인의 위상을 세우고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 정권, 특히나 경의 지지율 하락에는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키워대잖아요. 계속해서 터진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원희룡이나 집안 땅도 나올 거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이 도로 때문에 주변에서 땅값 올랐거나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 본격적으로 제보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주변에 아이고 외진놈이 언제 와갖고 이거 땅 사갔는데 이거 그거 알고 사갔구만. 이런 식으로 주변 제보들 파보면 이게 얼마나 조직화돼 있는 이 범죄 행위인가라는 걸 알 수 있고 늘 말하지만 이걸 혼자서만 딱 해먹고 그냥 지나갔으면 모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 날파리 같은 놈들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들어갖고 저 노선 주변에 꿀 뿌려놓은 것처럼 완전히 투기꾼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국정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다 그 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문서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국토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돌릴 수가 없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얘들 끝까지 하면 할수록 자기들 깜빵 연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언론이 사실 분노하면서 비판하면서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자기네들이 더 찾아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서특필해야죠. 대서 진짜
조국 전 장관님 때랑 비교해보면 하루 종일 수천 개의 기사가 관련해서 쏟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러한 기사에 관련된 아까도 늘 말하지만 얘네들이 기사를 터트리려면 돈으로 합니다. 조국 장관이 10억의 뭐 차익을 얻었다. 기대 차익이 있었다. 그럼 사실 그 얘기 없었어. 왜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망한 주식이가 버린 주식인데 최고치에서 팔았으면 10억 이상을 벌었을 건데 그걸 못 팔아갖고 못 챙긴 거는 그 사람 심지어 그때 안 손해봤지. 파는 거고 손해를 손해봤어. 봤는데 최고치에서 팔았으면 10억을 이득을 받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하는 거 비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요 돈 때문에 바꿔갖고 전환해서 하면 이 토지 상승비로 생기는 어마어마한 차익에 대한 내용들을 부풀려서 얘기하면 국민들이 반감이 더 확 올라가. 수천억, 수조 원대의 토지 대금들이 이거 한 건으로 들쑥날쑥 하는 거야. 공사비 뭐 1조 8천억? 전체 공사비 완공까지 하면 20조 원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박성준 국힘 의원이 길건희 일가 특혜 보도 요거는 좌편향 언론이고 이 좌편향 언론들은 각오하라라고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뭐 경향신문이나 중앙일보, 뭐 JTBC, SBS, SBS가 뭐 다 편향 언론이었어? 이 새끼들은 그냥 좌우가 똑같아 하는 거 보면. 좌우가 뭔지 알아? 내 마음에 들면 우, 내 마음에 안 들면 좌. 그런 거야? 응, 그건 내 마음이야. 응.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니들 모두는 다 극우 언론이다. 정말 짜증나서. 아유. 이렇게 언론 근데 웃긴 게 이렇게 언론에 협박을 하면 언론들이 민주당 의원이 협박하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언론 탄압이다. 그렇게 했으면 박성중 의원 비리를 파헤쳤을 겁니다. 박성중 의원이 민주당이었으면 그죠? 근데 지금은 언론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뭐 반성 중인가 봐. 과거는 하면 안 되겠네. 우리는 좌편향 아닌데.